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차 부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왜 문제풀이가, 수학은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한데 왜 문제풀이가 아니고 개념이냐? 이건 2차 부등식의 특징입니다. 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유형이나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분析같은 경우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유형에 대한 이제 뭐 풀이 방법이라든가 공식 같은 것만 알고 있다면 그 유형은 풀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만 바뀌면 그때부터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은 수학상에서도 특히 개념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부등식의 풀이에 앞서 우리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알아봐야 될 건 우리 지금 2차 부등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부등식이란 뭐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죠. 자, 근데 부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등호가 들어간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냥 x의 범위예요. 이 x의 범위인데 어떤 x의 범위냐면 x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할 거야. 식에 있는 모든 x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좌변을 계산한 결과가 우변을 계산한 결과보다 지금 어때요? 이 부등호랑 맞는 거. 더 큰 x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는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라,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이런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x의 범위. 근데 그 x의 범위가 뭐냐? 지금 주어진 식의 모든 x에 똑같은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을 거야. 뭐 1을 집어넣던, 2를 집어넣던, 10을 집어넣던, 마이너스 200을 집어넣던 어떤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에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의 계산 결과보다 더 지금 여기서는 커지는 x값들을 모두 다 모아라 이건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부등식 풀어보면 자,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 때가 제일 쉽냐? 그냥 x는 한 변으로 x가 아닌 애들은 다 그쪽에 반대쪽 변으로 몰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x를 우변으로 x가 아닌 건 좌변으로 몰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항시키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정리해주면 2x가 4보다 작다. 자, 그럼 양변 다시 2로 나눠주면 x가 2보다 작다. 이게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2보다 작은 어떤 숫자, 2보다 작은 숫자는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식에 집어넣을 때, 이 식에 x에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그때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의 계산 결과보다 무조건 커지게 된다. 라는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건 1차 부등식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얘도 결국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x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얘는 아니구나. x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x에 다 같이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거야. 그때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의 계산 결과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는 x값들을 다 모아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값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뭐 범위라던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2차가 붙는다는 건 뭐예요? 2차는 우린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식이 2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2차식. 자, 2차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네를 한 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식을 정리한다 그러죠? 한 변으로 다 몰았을 때 그때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한번 몰아볼게요. 얘는 다 좌변으로 몰아볼게요. 자, 1차 분호식 할 때처럼 x만 좌변, 상수항은 우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다 좌변으로 몰 거예요. 전체 다 좌변으로 몰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넘어가면서 더하기 x제곱 되는 거니까 4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게 이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x에 대한 2차식인 거죠. 그래서 차수가 2차 이식.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차 부등식이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2차 부등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x제곱 빼기 x가 뭐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얘는 2차 부등식이 안 돼요. 왜? 지금 명백히 눈에 보이는 2차항이 있는데 왜 2차 부등식이 안 되냐? 2차 부등식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정리한다는 건 뭐라고요? 얘를 한 변으로 다 모으라고요. 자, 여기서는 우변으로 모으는 게 편하겠죠? 얘네를 다 우변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빼기 2x가 되게 되는 거니까 얘네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만 넘어가면서 4x 더하기, 4x 빼기네요.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했더니 x에 대한 2차항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럼 x에 대한 1차항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얘는 1차 부등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2차 부등식이 주어진 식이 2차 부등식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는 꼭 한 변으로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된 식이 이것처럼 제곱이 남아있냐 x에 대한 제곱이 남아있냐 없냐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한 변으로 다 정리를 했을 때 그 식이 한 변에 있는 0이 아닌 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면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2차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고 정의고 우리는 일단 그럼 2차 부등식 이게 왜 또 나오죠? 자,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해줬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어진 식에서 좌변에 우리는 계산 결과가 우변의 계산 결과보다 크냐 같냐 아니면 작냐 아니면 작거나 같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우린 계산 결과를 따지는 거야. x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변 전체의 계산 결과 뭐 여기서도 x에다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변 전체의 계산 결과가 이 변 전체의 계산 결과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싶은 범위를 찾고 싶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부등식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집중할 거는 계산 결과란 얘기야. 여기서도 계산 결과. 이 계산 결과 간의 크기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찾아야겠죠. x가 막 값이 바뀌면서 들어올 거야. 그때 얘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변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집중을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쉽게 풀고 싶으면 이 중에 한 변을 0으로 만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식을 정리한다 그랬죠? 그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한 변이 0이 되도록 다 모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럼 두 변 중에 하나는 그냥 0인 거야. 계산 결과가 항상 0인 거야. 그러면 좌변의 계산 결과가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계산 결과. x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y 값이 바뀌는 계산 결과. y 값이 바뀌는, 근데 방금 y 값이 바뀌느라고 했죠? 왜 y 값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x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산 결과를 y라고 칭할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자, 뭐 아까처럼 계산 정리를 했더니 이런 게 있어. 그때 한 식으로 정리를 했더니 한쪽으로 다 몰아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부등식을 원하는 해의 범위는 좌변의 계산 결과가 x값이 뭔가 바뀌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때 얘의 계산 결과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계산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그냥 y라고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의 계산 결과를 y라고 한다? 식이 많이 보던 걸로 바뀌었죠. 무슨 식이에요? 그쵸? 2차 함수가 되게 되는 거야. 자,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때 x 값이 바뀐 거에 따라서 얘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범위를 찾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 이 2차 함수 봐봐요. 그래프 그린 거 기억나요? 제곱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죠? 마이너스 3,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y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3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그냥 여기에서 이 식을 보자면 얘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범위가 찾고 싶은 거잖아.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범위, x값이 뭔가 들어왔을 때 그때 y값의 범위를 y값이 양수가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얘 x축이에요. x축. 그때 지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x에다 마이너스 1이나 3 집어넣으면 y가 0 된다 그랬죠. 이때는 y가 0인 상태야.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3일 때는 y가 0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3에서 x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 x값이 3보다 조금 더 큰, 뭔지는 모르겠지만 3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 식에. 그럼 y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3보다 좀 더 큰 숫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에 y좌표가 얘 계산 결과에는 y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x축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랑 만났죠. 그럼 x축 y는 0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뭐야? 여기에서 y는 0보다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0보다 커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양수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이 점의 y좌표가. x좌표는 어때요? 3보다 큰 거야. 근데 y좌표는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뭔지 모르니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축보다 위에서 점이 찍혔죠. 그래프랑 이때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에 보니까 x축보다 위에서 찍혔단 말이야. 그럼 y값이 양수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범위를 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y 양수 맞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아까 3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었죠? 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쭉 올라가겠지.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얘 언제 그려지냐? 이렇게 쭉 엄마야 쭉 가서 한 이쯤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때의 y 값보다 더 커졌잖아. 여기도 y가 양수란 얘기인 거예요. 우린 y가 0보다 큰 거 찾고 싶다 그랬죠? 0보다 크네. 여기도 0보다 크네. 그럼 여기도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x값들을 이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y값들이 다 어때요? 다 0보다 커지게 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y가 이 2차 함수에서 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커지는 즉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는 일단 3 오른쪽 3보다 큰 이 범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근데 우리는 x의 범위가 찾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x의 범위는 어디야? 그냥 3보다 여기서 3보다 오른쪽인 거니까 3보다 오른쪽인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같다 붙었죠? 그럼 3일 때 y가 0이랑 같은 것까지 허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3일 때 아까 y 0 됐잖아요. 그럼 3보다 크면 y값이 양수, 3이랑 같으면 y값이 0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게 그래프가 x축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y가 0보다 큰 거네. 그럼 여기서 y가 0보다 큰 구간 하나 더 있죠? 어디? 여기에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작은 x들을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y가 어떻게 돼?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는 점 보니까 y가 x축보다 위에서 만났네. 그러면 x축보다
즉 y는 0보다 큰 양수의 계산 결과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쭉 하면 이 위에서 어딘가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어디 있니? 여기 있구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0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이 들어오면 y가 또 계속 0보다 큰 양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에서, 이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얘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건 언제냐? x가 들어와서 y가 0이 되는 3일 때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다른 y 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왼쪽으로 와야 되죠? 이 그래프 따라서 가려면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에는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셔야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2차 부등식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의 계산 결과가, x에 뭔가가 들어왔을 때 얘의 계산 결과가 비교하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를 찾는 거다. 근데 계산 결과를 y라고 하니까 바로 여기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좌표는 이 식의 좌배는 이 식의 계산 결과다. 그때 계산 결과인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길 바란다. 라는 걸 계속 유념하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장 넘겨서 또 다음 걸 볼게요. 자, 요것도 또 다른 예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이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데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 일단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미는 뭐가 되냐? x에다가 뭔가의 값을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얘가 계산이 되겠죠. 얘의 계산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우변 1보다 크길 바란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그냥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얘도 넘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보다 크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얘의 계산 결과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계속 바뀌겠죠? x에 들어오는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산 결과도 바뀔 거잖아. 그럼 그 바뀌는 계산 결과를 뭐라고 할 거냐? 우리 y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4라는 2차 함수식이 있는데, 그때 얘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큰 y가 0보다 커지도록 만드는 x의 범위를 찾고 싶다. 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얘 함수의 그래프 먼저 그려봐야겠죠?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1, 1, 1. 자, 그럼 얘는 y는 바꾸면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1이 x 더하기 1. 이런 2차 함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y가 0보다 크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함수 나왔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제곱의 개수가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x에다 4 넣으면 y 0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이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4.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되면 0 되는 거죠. 뭐가? y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좌표가 0이 된다.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을 할 때, 2차 부등식을 할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겠죠? 근데 여기선 꼭지점은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볼 때가 있긴 한데, 자, 볼 때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 당장은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y좌표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x값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커지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자, 이거 x축이었죠? 자, 그때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건 언제예요?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거. 4일 때, x가 4일 때 y 0 된다 그랬죠? 그러면 x가 4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런 거에서 들어오면 y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지죠. x축 위에 그려지는 거니까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면서 점이 x축보다 위에서 찍히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뭐 4.1이라고 해봐요. x가 뭐 4.1일 때 y좌표는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0보다 큰 양수의 y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 그럼 이게 쭉 여기서 뭐 이게 한 5라고 해봐요. 5에서 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이 그래프랑 좀 더 크게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랑 한 이쯤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 x좌표가 5일 때 y좌표 뭐가 돼요? 여기다 그냥 5 집어넣으면 되게 되는 거죠. 5 집어넣으면 5 빼기 4, 1 곱하기 5 더하기 1, 6. 1 곱하기 6이니까 6이죠. y좌표가 y는 6 되게 되는 거죠. x가 5일 때 y는 6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y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라면서요. 그러면 4보다 큰 x값들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 y좌표가 0보다 커지고 있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y가 0보다 큰 걸 원하는데 x가 지금 4보다 큰 애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2차 함수의 y 값이 다 0보다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네. y가 0보다 커지는 x의 범위를 구하라면서요. 근데 방금 보니까 x가 4보다 큰 x값들을 이 식에 집어넣으니까 y좌표들이 다 항상 0보다 커진다. 그러면 x가 4보다 크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부등식의 해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해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 있으니까. 여기에 y가 0보다 커지는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지는 선들은 다 y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0 됐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돼? 쭉 올라가서 이 점에서 그래프랑 만나게 되는 거지. x에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콤마 뭐야? y좌표야. 근데 그 y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뭐야? 6인 거죠. 자, 마이너스 2,6이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y좌표가 0보다 큰 x의 범위를 구하고 싶다고. 근데 방금 찾은 좌표, y좌표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이란 얘기야. 구하고 싶은 점이 여기 하나 더 나온 거지. 근데 봐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들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이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 점들은 어때요? y좌표가 다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지. 우리는 y좌표가 양수인 점들의 x값들의 범위를 찾고 싶다며. x좌표들의 범위. 근데 어때요? 지금 뭐냐 y좌표가 0으로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 이때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점들의 왼쪽에 있는 x값들을 식에다가 함수에다 대입하니까 y좌표들이 다 0보다 커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찾는 y값들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y값들, 0보다 큰 y값들. 자, 그러면 방금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거 언제였어요? x가 0으로 만드는, x란다. y를 0으로 만드는 두 번째 x좌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왼쪽에 있을 때니까 작을 때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는 우리가 4보다 큰 x값들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x값들을 집어넣으면 얘의 계산 결과를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의 이 2차 부등식의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보다 커지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다 라고 꼭 또는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왜?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집어넣어도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도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두 범위
중에 한 군데만 속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속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옵션을 넣어주셔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할 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을 때는 꼭 또는이라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될 때 그때는 그리고라는 옵션, and라는 수식어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이게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생각 방법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치? 우리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얘보다 커져야 된다. 식 정리해서 만든 다음에 얘 계산 결과가 x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져야 돼. 그때 계산 결과를 y라고 한다면 y는 x제곱 빼기 3x 빼기 4라는 2차 함수의 식이 나오잖아. 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x값의 범위, x좌표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다가 2차 부등식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쉽게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 어떻게 하냐? 일단은 빠르게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유형화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바로 오늘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얘가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아까 좀 전에 봤던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죠. 자, 이렇게 주어진 2차 식이 있는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를 한 변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2차 부등식을 한 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했더니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가 될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식을 정리해야겠죠? 4 넘겨서 없앨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2x제곱 빼기 4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얘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의 계산 결과를 뭐라고 할 거라고? y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2차 함수식을 만들고 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얘 그냥 2x로 묶어주면 되게 되는 거잖아? 2x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2 되는 거지 뭐.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때 요 식 같은 경우에 얘가 이런 2차 함수식의 y좌표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좌표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아까처럼 원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y좌표를 0으로 만드는 x값들을 이 인수분해된 식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뭐예요? 여기다 0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식에서 x에다 2 집어넣거나. x에다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뭐가 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y가 되는 거니까 y는 당연히 0 되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중간에 0 들어가니까. 그래서 x가 0일 때나 여기다 x에 2 집어넣으면 이제 또 얘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x가 2일 때 y좌표가 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이 되게 된단 말이야. 이 점이랑 이 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인수분해 되는 식이면 우리가 y좌표가 0이 되는 식은 0이 되는 x값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 다음 뭘 해주면 되냐?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y가 0보다 커지는 건 언제야? 첫 번째, 더 큰 우리 x절편이라고 하죠. 이거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더 큰 x절편보다 오른쪽일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야? 얘 y좌표들이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y좌표의 y값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야?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가 커진다는 얘기야. 자, 그때 우린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x좌표가 커질 때 y좌표가 점점 위로 올라갔죠. y좌표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이 식에서 y좌표가 0보다 얘 계산 결과인 y좌표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 찾고 싶다며. 그러면 여기서 더 큰 x절편 중에 큰 거인 2보다 x값이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으로도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쪽은 그래프 따라서 왼쪽으로 갈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겠죠.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럼 뭐라고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간다는 건 뭐야? X좌표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때 위로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Y좌표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왼쪽으로 쭉 가면 즉 X가 0보다 왼쪽으로 작은 범위로 가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Y좌표가 0보다 커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때 식이 인수분해한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x절편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y를 0으로 만드는 x값 두 개 찾은 다음에 그중에 큰 것보다는 크거나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자, 2차식이 0보다 클 때야. 근데 이 2차항의 개수가 꼭 플러스여야 돼요. 플러스. 양수일 때. 그때 2차식이 0보다 클 때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y에다 0을 집어서 나오는 두 큰 x는 2, x는 0. 두 개 중에 x가 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크고라고 했죠.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더 큰 것보단 크거나 또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단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만약 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수일 때 안 준비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에서 제곱의 개수만 음수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근데 여기서 음수로 바꾸면 조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로 할까요? 마이너스 2x제곱 보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이 주어진 거예요. 아까는 지금 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죠. 근데 지금은 제곱의 개수를 음수로 바꾼 2차 부등식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럴 때 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되는 식을 풀 때는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줘야 돼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일단 양수를 안 맞추고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얘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얘의 계산 결과를 y라고 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나오겠잖아? 근데 얘 인수분해가 되는 2차 함수네. 1,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얘가 되게 되는 거야. 여기서 y좌표가 0보다 크길 바라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자, 근데 얘는 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만난 이 그래프가 x축, 즉 y가 0이 되는 두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범위는 여기에서 y가 0보다 커지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생겨놓은 거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 x축보다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의 범위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x축보다 위로 올라오는 거 어디예요? 바로 이번엔 이쪽 사이에 껴있는 두 x절편 사이에 껴있는 범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에서 x좌표에 뭔가를 넣었을 때 y좌표가 0보다 커지는 x축보다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의 x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냐? 지금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다. 그래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다. 이 그래프 위에서 y좌표가 0보다 커지도록 만드는 x좌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다. 라는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2차식이 0보다 크면 두 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즉 y가 0으로 만드는 두 근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잖아요. 두 근 중에
큰 것보다는 x가 크고 x가 큰 것보다는 크고 또는 x가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서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생각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왜? 아까 봤던 거는 제곱의 개수가 양수였잖아.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y가 0보다 커질 때는 두 x절편 바깥으로 큰 x절편보다 클 때랑 작은 x절편보다 작을 때 이때 y좌표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y좌표들이 0보다 커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방금 본 것처럼 위로 블록한 그래프일 때는 제곱의 개수가 음수여가지고 위로 블록한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돼? y좌표가 0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두 x절편,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요 선들 두 점 사이에서 작은 것보단 크고 큰 것보단 작은 이때가 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일일이 나눠 생각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 일단은 이런 거는 다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주어진 식을 꼭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시면 아까랑 똑같이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바꿀 거면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 없을 때, y 없을 때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요렇게 자 지금 공간이 애매해서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이런 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아까 계속 생각하던 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자 이때 얘를 계산한 결과가 계산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얘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그러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얘도 인수분해하면 아까 근 똑같이 나오거든요. 인수분해하면 2, 1, 지금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근 하나 마이너스 1, 여기서 위에 거에서 근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 어디예요? 나온 펜이 잠깐만요.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 여긴 거잖아. y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x좌표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의 범위 봐봐요. 어때? 다 이 점을 쭉 올라가서 x축과 만나는 값들을 생각해보면 다 어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요 식의 x의 범위를 구하면 자 이건 아까 거예요. 아까 건 정확한 답은 얘고 어떻게 되냐? 방금처럼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가 구한 똑같이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2차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고 그걸 2차 부등식으로 풀 때는 꼭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놓고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때 양수로 놓고 봤을 때 방금 첫 번째 식처럼 이 2차 식이 0보다 크다라고 된다면 이 2차 식의 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두 근 어디 있니? 두 근 이렇게 구해놓고 이렇게 큰 근보다는 크거나 작은 근보다는 작다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다 라면 양수로 바꾼 다음에 양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 식을 양수로 바꿔주면 제곱의 양쪽에 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2차 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2차 식이 0보다 작다가 됐잖아. 그럼 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2차 식이 0보다 작다. 이 해를 만족하는 이 계산 결과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똑같이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두 근 사이에 x값이 낀다. 두 근 사이에 x값이 낀다. 이렇게 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식이 0보다 크다면 두 근 중에 큰 것보다는 크거나 작은 근보다는 작다. 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맞췄을 때 2차 식이 0보다 작다면 두 근 사이에 x값이 낀다. 이렇게요. 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어때요? 이번엔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식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 2x제곱 빼기 4x가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제곱의 계수가 양수인데 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아까는 어땠어요? 식이 0보다 컸죠? 자, 정리하니까 같은 식이에요. 그럼 같은 그래프를 쓸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어쨌든 식이 0보다 작다가 되면 2차 식이 0보다 작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y라고 잡고 y는 2x x 빼기 2 여기에서 y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x가 2일 때 y가 0, x가 0일 때 y가 0 두 x절편이 0과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근 두 개. 그때 우리는 y가 x보다 작길 바란, y가 x보다 작된다. 이거 잘못 말했어요. y가 0보다 작길 바라는 거니까 이 범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어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y값의 범위. y값의 범위. 그래프에서 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x의 범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두 근 사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x가 두 근 0과 2 사이에 끼는 범위가 2차식이 양수, 제곱의 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작다의 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내거 꼭 제곱의 계수가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구분을 해야 된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두 근 사이에 x값이 낀다. 2차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두 근 중에 큰 것보다는 x가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크고가 아니에요. 방금 잘못 말한 거예요. 큰 근보다는 x가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작다.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있네요. 자, 얘도 금방 해볼게요, 얘는. 자, 얘는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곱의 계수가 음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 제곱의 계수를 양수로 만들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우리가 훨씬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식 정리해줬으니까 우변 넘겨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 여기서 그냥 두 근을 찾아보자고. 방정식일 때요. 얘 계산 결과가 0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을 찾아볼게요. 근데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근이 뭐가 돼요? 첫 번째 근 3과 두 번째 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네. 자, 근데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해가 두 근 사이에 낀다.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는 작거나 같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 범위에도 같다가 들어와야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번엔 좀 약간 달라진 케이스야.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는데 되고 나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완전 제곱식이면 무슨 문제가 있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근 사이에 x가 낀다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식이 0보다 크면 두 근 중에 x가 큰 근보다는 크거나 또는 x가 작은 근보다는 작다. 라며 근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거면. 근데 인수분해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인수분해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면 자, 얘 인수분해 주면 x 빼기 1의 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큰 거야. 근데 우리는 근이 필요해. 근데 근이 뭐가 나와? 여기는 x는 1이라는 중근.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2차식이 제곱의 계수는 양수야.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커. 그럼 우리는 얘 해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큰 근보다는 크거나 또는 작은 근보다는 작다라고 구해야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중근이라는 건 우리가 중복된 근인 거거든요. 그럼 x는 1이라는 게 두 개 나온 거야. 큰 근은 어쨌든 뭐 두 개 중에 큰 거 없잖아. 근데 얘가 그냥 얘보다 큰다고 우기려면 x가 1보다 크고 또는 x가 1보다
작고 얘를 또 작은 근이라고 부르려면 큰 근보다는 크거나 또는 작은 근보다 작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하기 힘들잖아. 완전 제곱식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해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생각하는 방식을 아까처럼 조금 다르게 볼 거라는 이거 대신에 자, 얘 완전 제곱식일 때는 그냥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편해요. 자, y는 x 빼기 1의 제곱인 거죠. 그죠? y는 x 빼기 1의 제곱. 이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 y좌표가 0보다 큰 점들의 x좌표를 다 모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y는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공간 활용이 실패했네요. 자, 이쪽에다가 드릴게요. 엄마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 완전 제곱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그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1,0이죠? 얘 꼭지점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접하는 x축과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x가 1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y좌표가 0보다 큰 모든 점들을 찾고 싶은 거야. y좌표가 0보다 큰 모든 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이 선이 그래프를 이루는 선이 x축 위에 있을 때 여기에 모든 y값들이 다 y좌표들이 다 0보다 크다 그랬죠. 이 부분과 자 x가 1일 때는 y가 0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y가 0보다 큰 x의 범위 찾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아닌 거야. x가 1일 때는 아닌 거야. x 1일 때 빼고 어딨니? 요 부분, 요 범위 x가 1보다 왼쪽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이 그래프 위에서 x가 1일 때보다 왼쪽이거나 x가 1보다 오른쪽이면 무조건 y좌표들이 그 점들의 y좌표들이 항상 양수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해가 맞다 그랬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오른쪽이거나 x가 1보다 왼쪽이다. 이 해의 범위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냥 그래프 그림 그려봐서. 오케이? 자, 인수분해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y가 0보다 커지는 거는 그럼 접하는 꼭지점 빼고 모두 다. 근데 만약 여기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0이랑 같은 것까지 포함인 거잖아. 아까 x가 1일 때 y가 0 돼가지고 이때는 y가 0보다 크길 바랐기 때문에 0이 되는 건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 같다가 들어오잖아? 그럼 y가 0까지 허용되게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1일 때 이때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상황일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큰 모든 숫자랑 x가 1보다 작은 모든 숫자랑 심지어 x는 1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x는 모든 실수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x는 모든 실수. 오케이? 자, 얘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쓰면 뭐라고 쓰냐? x가 1 빼고 다잖아요. 1보다 큰 모든 숫자랑 1보다 작은 모든 숫자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도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얘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인수분해인데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얘가 0으로 만드는 그 근을 뺀 모든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 없다도 있어요. 자, 해가 없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왜 해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는 봐봐요. 제곱의 개수가 음수네. 음수면 어떡하라고요? 우리 웬만하면 양수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구해줄 거야. 얘 계산 결과인 y가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구해줄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인수분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죠. 여기에서 얘 계산 결과인 y 값이 0보다 작길 바라는 거야.
y가 0보다 작길 바래요. 어디?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제곱의 개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의 그래프야. 그럼 뭐라고요? 얘가 x축에 접하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래프. 그때 이 그래프 중에 뭐가 0보다 작아지길 바래요? 우리는 y좌표가 0보다 작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좌표가 0보다 작은 점들의 x좌표를 다 모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럼 그 점들의 좌표를 모으려고 x좌표를 모으려고 봤더니 y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 위에서. 근데 다 모든 점들이 x축 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x축에서 위로 올라간 점들이거나 x축에서 위로 올라간 점들이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내려와 봤자 이렇게 x축에 걸치는 점인 거잖아요.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뭐야? y좌표가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여기도 y좌표가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0보다 큰 i. 그 다음에 걸치는 얘는 뭐예요? y좌표가 0인 애들. 언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y좌표가 0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y좌표가 0보다 커지길 바라는데 근데 어때요? y가 0보다 큰 점이 하나도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찾는 값이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 망했다가 아니라 그냥 얘는 해가 없다. 우리가 찾는 범위가 없다고. 해가 없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찾는 범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망했다, 잘못 풀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해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해가 없다라는 게 명백히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얘 계산 결과를 y라고 해서 이런 2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 함수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좌표가 음수인 또는 양수인 또는 0이 되는 이런 점들의 x좌표를 다 모으는 게 목적이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 안 되면 방금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x좌표, x절편 두개를 굉장히 쉽게 구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x절편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 인수분해가 안 돼도 x절편 구할 수 있다. 다만 x절편이 방금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너리하게, 좀 더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럽다는 거는 뭐 무리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자, 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자, 그 다음에 어떤 2차식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네. 어하! 좋아. 2차 부등식인데 제곱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다면 얘를 만약 쉽게 풀고 싶다면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얘가 계산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그 y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두 개 찾은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니까 두 근 사이에 x가 낀다. 이걸로 가면 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두 근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두 근을 구하려고 봤다니까 어때요? 얘 인수분해가 안 돼. 불편.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얘 계산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이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점들의 x좌표의 범위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자, 얘 y가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할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데 존재할 수 있잖아. 그걸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돼요. 판별식 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이런 방정식 만들어 놓고 얘 판별식 d 자 여기선 짝수니까 4분의 d 써도 되죠. 4분의 d
하실 분들은 4분의 D로 하시면 됩니다. 전 그냥 판별식으로 해볼게요. 기념 설명이니까. 예, B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니까 4AC, 4 곱하기 1 곱하기 3, 요거 해준 거. 그럼 얘는 뭐예요? 4 빼기 1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우리는 얘 2차 방정식이 근이 허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즉 y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의 좌표가, y값이 0이 되는 x의 좌표가 허수라는 얘기인 거야. 허수라는 건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 y값이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x축과 안 만나게 된다라는 거였죠. 우리 이거 2차 함수 때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판별식 y좌표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는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 판별식을 해보니까 어때요? x좌표가 y값을 0으로 만드는 x좌표가 허수로 만들면서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위로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라는 거야.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얘가 x축이랑 만나고 그 x축보다 아래인 부분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 근데 어때요? 얘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럼 해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찾는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얘가 일단 y값을 0으로 만드는 x가 존재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그때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거나 아니면 해는 모든 실수, 이런 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린 이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점들의 x좌표를 다 모으래. 근데 이 그래프는 y좌표들이 다 어때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 위로 올라와 있잖아. 그럼 y좌표가 뭐야?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야. 0보다 다 크다란 얘기야,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y가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점들의 x좌표를 모으세요, 이건데 어때요? 모든 점들이 다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때는 x는 모든 실수, 이게 되게 되는 거죠. 또는 해는 모든 실수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때 판별식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0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 그 판단은 그래프를 그려봐서 해보면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다른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 봐봐요. 자, 아이고, 얘는 제곱의 개수가 음수네. 불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빼기 7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어쩔 수 없죠. 안 될 수도 있지 뭐. 자,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일단 판별식 한번 구해보자고요.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 2x제곱 빼기 4x 빼기 7은 0. 즉, 얘 계산 결과를 y라고 했을 때 y좌표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판별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면 얘 4예요. 판별식 구해보면, 자, 이번엔 뭐 4분의 d 이거 해볼게요. 짝수에 대한 판별식. 얘 반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ac 2 곱하기 마이너스 7. 요거 해준 거잖아. 그럼 얘 4 더하기 14 되게 되는 거니까 어때요? 18로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커졌죠. 그렇다는 건 뭐야? 어쨌든 얘의 계산 결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의 계산 결과,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은 우리가 얘를 함수로,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y가 0이 되는 x좌표가 두 개 나온다. 즉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식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근 사이에 낀다. 요게 됐었잖아요. 그죠? 두 근 사이에 낀다.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두 근이 필요한 거야. y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긴 찾아야지. 어떻게 찾아요? 근이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거니까 근의 공식으로 찾을 거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다 근의 공식 즉 넣어볼게요. 자, 근의 공식은 자 짝수니까 1차 계수가 짝수니까 아니요. 짝수 공식 말고 그냥 근의 공식을 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28이니까 56이죠? 56 이게 된다. 자, 한 번만 더. 얘는 자 4 뿔마 루트 요거 70이죠? 그럼 얘는 36 곱하기 2잖아요. 72는 그러면 6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뿔마 6 루트 2가 되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4분의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약분 한번 되니까 약분까지만 완벽하게 한번 해주면 2분의 2 뿔마 3 루트 2가 된다. 요건 거예요. 자, 근이 두 개 나왔죠? 2분의 2 플러스 3 루트 2, 2분의 2 마이너스 3 루트 2. 그때 그러면 두 근이라는 건 뭐냐? 이 2차 함수에서 y를 0으로 만드는 x의 좌표란 말이에요. 그 중에 큰 거, 플러스인 거 2분의 2 플러스 3 루트 2가 이 점의 x좌표인 거고 이 점은 두 근 중에 작은 거,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2분의 2 빼기 3 루트 2가 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어요? 이 2차 함수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를 찾고 싶단 말이에요. y좌표가 0보다 작은 x의 범위 어디야?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프의 선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범위. 자,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금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구했죠? 그때 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식이 0보다 작다니까 방금 구한 그 두 근 사이에 x가 낀다. x가 이렇게 두 근 사이에 낀다. 이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이나 아니면 그래프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해를 찾을 수 있다.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2차 부등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접근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 이 식을 해석하고 활용을 하는 방법, 아니면 각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유형, 2차 부등식의 모든 유형에서는 결국 그래도 이 방식이 방금 봤던 이 방식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2차 부등식 심화 유형들은 따로 정리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